요 전 단원들 있잖아.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 그냥 기초예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요 단원부터가 이제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과 수학을 할 거잖아, 그지? 이과 수학을 하게 될 때 도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라도 이과 수학을 하진 않지만 쟤도 미적분을 할 거거든. 네, 도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 수원을 하든 수투를 하든 도형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활용될 때는 요 단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그래서 단원별로도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녀과 조합이 끝으로 왔지만 원래는 이게 1학년 끝과정이에요. 이제 기초의 끝이지. 그 다음부터는 활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2학년 과목부터는 다 활용이에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것들 다 활용이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삼각형과 삼각함수라는 건데,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했었죠. 직각삼각형. 그지? 처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예각만 갖고 얘기했던 게 삼각-B. 그 다음에 그게 일반 삼각형으로 확장하고 싶어서 둔각삼각형을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꿨지. 그지? 빗변분의 높이, 원래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였는데, 거리분의 y좌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각으로 바꿨죠. 그죠? 일반각에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단위원을 그려서 찾았다고. 그지? 단위원을 그려서 찾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배웠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뭘로 확장을 하는 거냐면, 그럼 도형상으로, 좌표상으로 말고 도형상으로 일반 삼각형으로 확장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규칙들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사인 법칙이 됐는데, 사인 법칙, 뭐, 공식으로는 뭐, 요 밑에 나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항상.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공식을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 삼각형의 한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한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A가 얼마고 사인 A가 얼마면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요거는 유도를 할 건데. 자,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한각, 대변, 외접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구나. 거의 그런 얘기죠. 자, 외접원을 하나 그렸어. 일반 삼각형을 여기다 그렸어. 그지? 그러면 내가 이 각과 이 변의 관계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내접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배웠죠. 그죠? 여기 이제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원의 중심으로 그으면 이 안에 있는 게 세 개가 다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면 여기 y, z면 z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z니까 여긴 2z지. 여긴 y니까 여기 2y지. 그러니까 요게 중심각이죠. 요게 중심각이라고 그러지. 2호의 중심에 있는 각. 중심각이 2z 플러스 2y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원주 위에 있는 각이니까 요호의 원주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z 플러스 y죠. 그러니까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요걸 확장을 하면 뭐가 돼? 중심각이 있고 여기 원주각이 있으니까 원주각이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거면 얘네 사이가 2배 관계라면 얘 사이도 2배 관계니까 얘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호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어디에다가든 점을 찍어서 원주각을 만들어도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원주각이 다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특수한 애를 찾아보면 중심각이 180도면 여기 지름이란 얘기죠. 180도면 요건 다 직각이 되는 거죠. 그죠? 중심각이 180도라는 얘기는 이게 반원이니까 요거의 반이니까 무조건 다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사인 법칙에서 써먹는 건 요 성질이에요. 요 성질.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싶은 거야? 길이비를 알고 싶으니까 나는 삼각함수를 이용할 건데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A라는 각도를 변환하지 말고 A라는 각도의 변형 없이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주각하고 이원주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중심을 지나게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sin A'이라고 하는 게 sin A랑 sin A'이랑 똑같죠. A랑 A' 똑같으니까. sin A'이라고 하는 건 이게 2R이지 2R분의 A가 돼요. 그쵸? 요걸 좀 이쁘게 정리하면 뭐 2R은 sin A분의 A가 되지. 그지? 그거를 이제 막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요렇게. C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관계식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위치니까. 그럼 이제 요식을 읽는 거죠. 요식을 읽는 방법이 요게 한 가지 방법. 어떻게? 내가 대변의 길이죠. 그 다음에 요건 대각이지. 대변의 길이와 대각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대각을 알면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대변의 길이를 알면 대각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 확장을 한 게 그거지. 요식을 갖고 읽으면 요 해석이지만, 요식에서 얘랑 얘를 짝짓지 말고 얘네 둘을 짝지어 보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대각의 크기를 알 수 있죠. 그죠? 두 각의 크기를 알고 한 대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한 가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확장. 두 각과 한 대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뭘로? 직각삼각형으로 변형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에요. 오케이? 직각삼각형으로 변형을 했잖아. 코사인 법칙이라는 애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분해하는 법칙이에요.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보는 거야. 코사인 제일 법칙, 이거는 법칙도 아니에요. 거의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아니 삼각형이 있어. 그럼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지. 그럼 이게 C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예요. 그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하면 밑변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 여기는 B 곱하기 코사인 C. 그지? 그게 A지. 그러니까 A는 B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B는 여기다 또 수직으로 내리면 그죠? C 곱하기 코사인 A. 그죠? A 곱하기 코사인 C. 그지? C는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리면 B 곱하기 코사인 A, A 곱하기 코사인 B.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코사인 제1법칙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야, 직각삼각형으로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왜 하냐면, 이거는 코사인 제2법칙을 가기 위한 기초가 돼요. 요식을 봤더니, 미지수가 지금 몇 개니? A, B, C도 모르고, 세 각도 다 모르지. 근데 요걸 없앨 수 있겠지. 각도를. 코사인 C 없앨 수 있겠지. 코사인 B도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식이 3개거든? 식이 3개란 얘기는 문자를 2개를 치울 수 있다는 얘기야. 어? 문자를 2개 치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형해서 쓰셔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4개짜리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지수가 4개짜리라고 하는 건 내가 길이만으로 각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길이만으로. 그래서 각도를 이제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일단 이 유도하는 걸 보고 의미는 나중에 봅시다. 자,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뭘 없애? 나는 코사인 A 알고 싶어. 그러니까 코사인 C 없애자. 그럼 여기다 A 곱하지. 여기다 B 곱하죠. 그러면 곱한 게 이거지. 그러면 코사인 C 없어졌지.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서 코사인 B 또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요거 2개 써먹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코사인 B 없애면 되죠. 그러니까 3번씩에다가 C를 곱합니다. 그럼 C제곱에 여기 BC 코사인 A고 AC 코사인 B니까 그걸 빼면 없어져요. 요것만 남아. 그치? 지금 이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 요것만 남아. 그럼 내가 코사인 A를 여기로 싹 넘기면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B로 정리해도 되고 C로 정리해도 되고. 그럼 요 식의 의미는 뭐냐? 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코사인 A 알 수 있지. 그럼 A를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주고 한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미지수가 4개인데 이 4개 중에 A라는 애, A, B, C라는 애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찾을 수 있지. 그쵸?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각이 세 변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울 때, 요거 이제 외워두면 좋아요. 매번 유도하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이제 외워두면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각도는 A라는 애를 봐봐. 여기 A잖아. 그지? BC죠? 2BC니까. BC는 옆변이지, 옆변. 코사인 A는 요거. 2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옆 1, 옆 2 분의 옆 1의 제곱, 옆 2의 제곱에서 대변의 제곱이에요. 대각이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대변의 제곱. 오케이? 대변의 제곱. 오케이? 옆변. 2 곱하기 옆변 1, 옆변 2 분의 옆변 1의 제곱 플러스 옆변 2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이 B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B. 코사인 B 그러면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코사인 C 그러면 2 곱하기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가지 크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삼각형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은 다 찾은 거예요. 그럼 요 뒤에 이제 잠깐 나와 있는데 책에는 뭐 해로운 공식이니 뭐니 이런 거 나와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뭘 알면 되냐?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지. 그지? 그걸 삼각함수하고 관련돼 있어서 보면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니까 내가 밑변하고 옆변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안다 이거야. 그럼 요 끼인 각을 알면 내가 이 높이도 알 수 있지. 직각삼각형 내리면 이게 C면 요거는 C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인데 H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면 할 수 있었어. 지금부터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거 빼고 거기 책이나 정석이나 센수학 같은데 이제 해롱 공식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